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제한전속은 영원한 독립국이다.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 정부의 동포 정책은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이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한국 정부는 동포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 아니고 소극적이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남북 분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그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이유가 남북 분단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외동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9년 2월에 이제 제정됐는데 그 제정 당시에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 및 CIS 지역 고려인은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의 동포들은 동포가 아니다. 이렇게 배제됐다는 거죠. 그 배제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집론. 이 시집론이라는 것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잘 사는 나라에 시집간 딸이고 중국, 러시아 등 못 사는 나라에 시집간 딸이 아니냐. 이것이 이른바 시집론이고, 두 번째 이념론이란 뭐냐? 중국과 러시아는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있던 이런 동포들은 이제 사회주의 진영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회주의 국가 출신 동포들은 동포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이념론입니다. 자, 이렇게 배제됐다가 시민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이런 결정 내려서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 및 CIS 지역 고려인들이 재외동포에 이제 포함됐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지역의 조선족과 고려인이 재외동포에 포함됐다 해서 그럼 재외동포 비자를 한국 정부에서는 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재외동포법을 인정하면 무조건 재외동포 비자 F4를 줘야 되죠. 근데 그것을 주지 않고 그걸 주지 못해서 편법으로 방문 취업 H2를 만들어낸 거죠. 2007년 3월부터 이제 실시된 비자가 방문 취업 H2 비자인데, 이마저도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H2 소지자를 한국에 체류한 숫자를 이제 묶어놨습니다. 30만 3천에다가 30만 3천이 넘어가면 이제 더 들어모으게 하고 그래서 묶어놨다는 거죠. 자, 2008년부터 F4 비자가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있는 유학생 또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들 가운데 이제 뭐 의사나 뭐 교사나 뭐 기자나 등등이 이런 엘리트 분들한테 이제 줬죠. F4 비자. 2008년 전에 한국에 유학 왔던 조선족 유학생들은 한국에 남으려 해도 그 체류 비자가 없어서 남지 못했습니다. 다 돌아갔죠. 그래서 F4 비자가 실시됨에 따라서 이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뭐 본과를 졸업했던 석박사를 졸업했던 한국에 이제 체류하려면 F4 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체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2012년 4월에 법무부는 또 이런 정책을 내놓습니다. H2 소지자들 F4 가려면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F4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 쳐서 자격증 따고 F4를 갔죠.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재외동포면 재외동포지. 그러면 그 뭐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또 재외동포를 인정하고 기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또 재외동포 아니다. 아, 이것도 또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H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초청과 다른 하나는 시험입니다. 시험 봐야 되는 거죠. 자, 초청은 어떤 사람들 초청되냐? 남한에 친인척 있는 분들은 영고동포라고 그래요. 영고가 있다. 영고동포. 그 다음에 이 남한에 영고가 없다. 북한 출신들이죠. 이 사람들은 한국에 일찍 들어오려면 시험 봐야 된다. 그래서 영고동포는 또 초청해서 한국에 오면 국적 취득하기 쉽습니다. 그 간이귀화라고 그래요. 뭐 DNA 검사라고 무슨 뭐 이렇게 밟을 거 좀 밟으면 되는데, 무연고동포들은 한국에서 국적 취득하려면 그 일반 귀화에 속합니다. 일반 귀화는 한국에 체류 5년이 돼야 되고, 또 그 5년 사이에 중국에 가 있은 시간이 1개월 초과해도 안 되고, 또 재산도 뭐 구비돼야 되고, 또 범법사유도 없어야 되고, 하여튼 그 조건이 좀 이렇게 까다로운데, 일반 귀화 뭐 조건이 까다로울 때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정부는 우리 존속 사회를 이렇게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눴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눈 이유가 남북 분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북 분단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뭐 정책이 실시됐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사회는 보편적으로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36년의 식민지 피해보다 6.25 상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48년 전에 남한에서 태어났다가 중국에 어릴 때 갔다가 다시 수교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국적 회복한 분들. 이런 분들은 귀환동포라고 그러는데, 동네 경로당 가니까 이제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당신네 말이야, 6.25 때 우리한테 총뿌리 겨눠놓고 무슨 염치에 뭐 여기 찾아왔냐. 또 50대 동포 남자가 경찰서에 이제 조사받으러 갔는데, 그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니네 말이야, 6.25 때 말이야, 뭐 어찌어찌 해놓고, 응? 왜 여기 왔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다 그 노인처럼 그 경찰관처럼 뭐 그렇게 6개월 들물면서 이제 존속 비난하는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런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도 좀 우려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일본은 민주국가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그 이념적으로 또 일본하고 이제 더 가깝고 중국과 더 멀어지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뭐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군사 동맹, 뭐 중국 또 러시아 뭐 북한 뭐 이렇게 또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자꾸 바뀌죠. 그러면 미국하고 친하고 중국하고 멀어지면 또 북한하고 이제 멀어지고, 거기 따라서 이제 존속한테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하고 약간 멀어지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려 하고 북한하고 우호적이면 존속한테도 좀 우호적이고, 이 제한존속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립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그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한반도만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념 전쟁과 이념 논쟁을 하고 있죠. 특히 그 현 정부에서 그 이념 논쟁이 이제 강화되면 여기 따라서 이제 반중 반북 정서가 살아나고, 이제 조선족은 중국에서 중국 국적이고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 반중 정서와 반존족 정서가 비례되는 겁니다. 정비례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영주권 존족 부부 사이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한테 간이 귀화로 국적을 부여하겠다, 이런 정책을 실시하려다가 이제 보수 쪽에서 난리 났죠.
그쪽에서 떠드는 이유는 뭐냐?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세금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 세금을 우리 내국인들 부담할 거 아니냐? 그래서 미래 세대 한국 청년들이 뭐 똥바가지 쓴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돈만 벌고 혜택만 보고 세금 안 내는 줄 알아요. 아, 세상에 지금 무슨 세월에 세금 안 내고 그냥 뭐 혜택만 보고 사는 그런 외국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떠들므로 하여 또 이 정책 제도를 모르는 한국 사회 분들은 또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또 점점 이제 반존족 정서가 이제 더 팽창되고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국민의힘 그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거되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영주권자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권을 박탈하겠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건강보험 문제도 이제 들먹였죠. 그쪽에서는 자꾸 이 존속을 이제 타깃을 삼습니다. 예를 들면 4년 전에 총선에서 광진을이 그 선거구에서 오세훈 후보하고 권민정 후보가 이제 붙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패배했죠. 오세훈 후보가 그 직후에 패배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속 때문에 졌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사실까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권민정 후보가 2,746표로 이겼습니다. 표차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전체 광진구의 존속 출신 유권자가 몇 명이 되나? 1,700명이 됩니다. 그것도 또 이제 선거구를 갑을로 나누면 광진을의 선거구의 존속 출신 유권자 한 8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100%다 800명이 투표했다 쳐도 당락을 결정할 수가 없는 숫자죠. 2,746표. 그분들이 전체 다 투표하다 8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존속들 때문에 졌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또 그쪽에서 믿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점점 이 반존속 정서가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지난 4년 전에 그 총선 때 뭐 중국 동포가 무슨 부정선거에 뭐 개입했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아니었고, 또 그 모 보수학자가 그 강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밀집 지역 존속, 밀집 지역은 여기 영등포나 구를 말하는데, 밀집 지역에서 이제 조선족들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한국의 미래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미친년이 널뛰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너무나 황당해서 이건 그냥 무시해도 좋을 뭐 말도 해야 되는 얘기죠. 아니 무슨 존속들이 지지하는 뭐 국회의원 당선됐다 한국의 미래는 뭐 존속 것이다? 아,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합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아, 또 거꾸로 존속들 그렇게 힘이 셉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차지할 정도로 존속들 그렇게 힘이 세다? 말도 해야 되는 얘기죠. 또 이런 이야기들 자꾸 또 돌아다니면 결국엔 또 반존속 정서가 이제 팽창되는 거죠. 오는 4월에 또 총선이 있죠. 지난 8월에 이제 올해 총선과 관련해서 또 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또 뭐냐, 7만여 명에 육박하는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과 100만 명에 가까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조직적인 통제한다는 주장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100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안 맞고 국적자가 다 합해봤자 전체 제한조선족 인구가 뭐 80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니 어떻게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 그 통전부에서 한국에 와 있는 이 100만에 가까운 사람을 조직적으로 통제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그 동포사회 활동가로서 뭐 두 번째 가라면 30사람인데 저는 이게 금시초문이다 이런 얘기가. 중국 정부 통전부에서 여기는 존중사회를 뭐 조직적으로 통제한다. 아니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이 사회 이 사람 말대로 뭐 100만 명에 가까운 이 종족 무슨 재주로 통제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얘기가 기사에 실리고 또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에 뜨고 하면 또 한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라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자, 결론은 뭐냐? 남북분단 상황에서 이념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또 이에 따라서 존중이 희생양이 되고 더 크게 말하면 남북분단 상황에서의 제한존속은 영원한 독립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제한존속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우리는 뭐 실제 무슨 범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저 뭐야 선거에 뭐 개입도 안 하고 그 불법 선거에 개입도 안 하고 뭐 등등의 이런 호소를 해봤자 그거는 대답 없는 미알입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발해야죠. 일왕국을 잘 살아야죠. 일왕국가 안 되면 뭐 혈에도 가르물고 잘 살아야죠. 주머니가 두툼해 뭐 헐도 펴지고 이제 목소리도 높여지고 힘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좀 부드럽게 우리 백이민족의 이름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